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만드는 여정을 기도로 본격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북한 선교에 나선 열방빛 선교회가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의 개최를 알리고 지금이 대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가정예배가 위기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사진 선교사를 배출하는 엠프로가 3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은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11일 다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향후 추진될 기념사업의 대장정을 기도로 본격화했습니다. 총회는 기념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까지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대장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총회본부에서 열린 설립 45주년 준비 기도성회엔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2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성회에서 설교를 전한 제1부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기도 성령운동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백석인들부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45주년 기념대회 대장정에 막이 올랐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백석총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백석교단의 45주년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가는 백석의 비전이 이 45주년이 되는 겁니다. 내적으로 우리 백석의 성숙이 필요해요. 결집이 필요해요. 영적 운동이 필요해요. 외적으로는 이제 백석이 한국교회를 주도할 이런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날 기도성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45주년 기념대회 17개 사업본부를 위한 기도, 총회와 노회, 지교회와 백석학원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장종현 총회장은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랜만에 기도원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며 백석총회를 시작으로 영혼이 메말라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에 영혼이 영적인 것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45주년에 대부흥회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 할 때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백석총회에 축복하신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총회는 45주년 기념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총회본부에서 기도성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됐습니다. 교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대부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성도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과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북한 선교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켜보자는 취지의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개최됩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25년간 북한 선교에 나선 열방빛 선교회가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의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북한 선교사로 양성시켜온 열방빛 선교회 최강 대표는 이 시대 사람들은 육신의 배는 부른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다며 지금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현재 북한을 위해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부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기도했는데 이번 집회를 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2023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제 천안 보서대학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울면서 5박 6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집회를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최 대표는 이번 집회는 평양 대부흥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07년 일어난 평양 대부흥은 한국 개신교의 확산을 가져온 사건으로 한국의 오순절로 불립니다. 1903년 원산의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규모 집회로 번져 1910년 100만 명의 개신교 신자를 만들자는 100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대표는 평양 대부흥에는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변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상황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이전에 그 평양 땅은 기생의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환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였던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고 이러한 평양 대부흥의 정신을 이어 지금 다시 부흥을 이끌자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에는 말씀 공부와 기도회, 뮤지컬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창작극을 만드는 하나 무브먼트 이성만 대표는 평양 대부흥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번 집회에서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폭발적인 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교회를 향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가정 내 신앙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부모들에게도 낯설고 어려운 일인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의회가 가정예배 정착을 돕는 예배서를 발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길었던 비대면의 기간 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주일학교나 교회 청년부마다 참석률이 큰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계에선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연결점이 약해지다 보니 신앙의 기반이 허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교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도 발견하고 가정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신앙을 전적으로 교회에 위탁해온 부모들에게도 가정 내 신앙교육이란 낯설기만 한 상황. 이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가정예배서를 발간하며 해마다 가정 내 신앙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배서엔 총 7개 교단 104명의 교계 전문가들이 제작으로 참여하며 매일의 예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야말로 가정생활 신앙운동의 시작이라고 가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교단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편식하지 않고 교인들이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말씀을 접하고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편하고 쉽고. 가정협 조주희 목사는 이러한 매뉴얼 전달로 그칠 뿐 아니라 교회들마다 부모들의 교육적 능력을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신앙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향해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중요한 신앙교육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행위를 통해서 가정이 신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 다음 세대,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가정 내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내외 선교 환경이 바뀌면서 선교계는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사 사진학교 엠프로는 사진이란 도구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선교. 엠프로는 변화하는 세계 선교 흐름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선교지의 상황이 악화됐고 단순 선교사의 신분을 넘어 전문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선교사 사진학교 엠프로는 선교사들이 전문 사진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일기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인세계선교사 지원재단이 주최하는 엠프로 3기는 코로나 이후의 선교 리셋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사진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긴밀한 소통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재단 김인선 사무총장은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는 요즘 목회 현장에서 인문학과 결합한 사진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이 시대에 사진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선교의 틀로서 인문학적으로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선교의 새로운 관계 중심의 소통 중심의 수강생은 선교사이거나 선교단체의 대표 등 다양한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들이 외적으로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사진을 통해 선교적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사진은 결코 값싼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찾을 수 있는 사진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진이라는 것이 사람과 역사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엠프로 수강생들은 수료 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VWI의 사진작가로 등록됩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아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티비의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전속 사진기자로도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촬영한 생생한 사진으로 복음을 전하는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엠프로의 전체 교육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차 교육 때는 국내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촬영에 나섭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다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일을 상징하는 날짜 11월 11일에 다일 공동체는 해마다 지역의 쪽방촌 노인들과 무위탁 어르신들을 초청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특별히 22명의 바퍼 자원봉사자와 함께 2기 밥사모의 창단식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다일 공동체 측은 이태원 참사의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그 슬픔의 무게에 공감한다며 이날 계획돼 있던 축하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권 장관은 11일 오전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환담을 나누며 남북 간의 긴장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교회가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편으론 군사적 안보를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 동포를 돕는 부분엔 군사적, 정책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종교계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들에 대해서도 통일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나면서 모이기 힘들었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작은 교회 연합단체인 ILP는 10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워시밴 파티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워시밴 파티는 이번이 4회째이며 예수의 미치게 하소서를 주제로 찬양과 기도, 간증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인 오지연 씨는 미전도 종족이라 말할 정도로 청년들의 신앙이 많이 침체된 상태인데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시밴 파티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한우리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5개월 전 정부 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외신기자클럽 이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은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북미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 후 비속어를 쓰는 장면을 MBC가 자막을 달아 처음 보도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還을 한 광부 박정아 씨와 박모 씨가 11일 퇴원했습니다. 지난 4일 밤 극적 구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고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박정아 씨는 퇴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119 구조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광산 등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로 광부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1,937명 중 1,500명가량에 대한 연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제주 4.3 사건 처리과는 이 같은 내용의 보상금 지급 이행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지급 결정 인원 조정에 따라 올해 집행 예산은 1,310억 원, 지급 인원은 올해 1,500명 선, 2023년부터는 2,150명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신청 대상 92%인 1,937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처음으로 포탄을 판매해 제공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최소 수주간 집중적인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군사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길어지면서 포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한국의 간접 제공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란을 피해 스위스로 들어오는 이주민 수가 갈수록 늘어나자 당국이 이들의 특별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스위스 연방정부 이민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이주민 규모는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1년간 특별 체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주민 규모는 올해 말까지 보수적으로 보면 8만 5천 명에서 많게는 12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11일 캄보디아 수노 프놈펜에서 개막합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역경에 함께 맞서는 아세안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미얀마 유혈 사태 등 영내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정의 반대 세력 유혈 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86년 발사된 직후 폭발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잔해가 플로리다 인근 버뮤다 삼각지대 바다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챌린저호 잔해는 가로 세로 약 4.5m의 크기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잔해는 히스토리 채널의 잠수부들이 지난 3월 처음 발견했으며 미국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는 비디오를 통해 챌린저호 잔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잔해에는 마찰열을 차단해주는 직사각형 형태의 타일이 붙어있는 점으로 미뤄 동체의 배 부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입니다. 내일은 먼지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 18도,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며칠 사이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며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높아진 금리로 작은 교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나마 빨리 나아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